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임준기 변호사입니다. 저희 소방간부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3개년 기출 해설 특강을 이제 무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첫 번째 강의는 24년, 역순으로 23년, 22년 소방간부 25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이제 특강을 진행할 테니까요. 혹시 소방간부 강의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빠르게 한번 같이 복습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곧바로 1번 볼까요? 신의 측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신의 측은 앞에 내용 말보다 중요한 게 이 추상적 규범이고, 그 추상적 규범이니까 재판의 활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 그리고 재판의 활동으로 구체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치를 판단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추상적 규범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규범과 검정색이네요. 네,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추상적 규범, 그리고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 판단. 요 세 가지는 이제 세트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지문들을 마주쳤을 때는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답안을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추상적 규범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보세요. 법원의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곧바로 지문 나오죠. 요게 요거랑 연관되는 지문이더라. 그래서 추상적 규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실제 사안에서, 왜요? 신의 측은 우리 민법 2조에서 보시면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라고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 규범을 법원의 재판 활동으로 그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해서 구체화시킨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그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을 위반하지 않나요? 네, 않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자기무슨 금지 원칙. 이때 이제 내가 한 말을 뒤집어가지고 그와 모순되는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있겠냐. 즉, 뭐예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 어떻게 보면 거래 안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강행법규가 나오면 주의를 하자.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더라. 뭐예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해버리면 강행법규 위반한 효력을 그대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완전히 몰각. 그러니까 신의 측과 강행법규가 붙으면 강행법규가 이기더라.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1번, 2번, 4번 지문은 세트로 체크를 해주세요. 추상적 규범,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 그러니까 직권으로 판단. 요 세 가지는 세트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 판단 가능하고요. 취득시효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민총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아닌데, 취득시효는 뭐예요? 20년 동안 남의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을 내가 혹 먹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땅 도둑놈이잖아요. 이런 땅 도둑놈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몰랐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럼 너 그 말 따라라 라는 겁니다. 왜요? 땅 도둑놈에게 이런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을 활용해가지고 보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모순 금지에 걸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땅 도둑놈이다. 보호해줄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모는 태아를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왜요? 태아가 할 수 있는 거는 불상 요인으로 그냥 한정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요 대리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태아는 그 태아 인동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정지조건설의 문거가 되는 거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수험상으로 판례에
의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뭐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은 그냥 고려하지 마시고 불상유인 외에는 무조건 태아 나오면 나온 건 모두 틀렸다. 모두 제외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해제 조건설이든 정지 조건설이든 어떤 경우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그 권리를 언제부터 취득하게 되느냐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라는 걸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살아서 출생한다는 거에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태아 문제가 나왔다, 살아서 출생했느냐를 가장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일단 태아인 동안에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정지 조건, 살아서 출생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살아서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대리는 뭡니까? 엄마가 대리해서 법률 효과를 태아에게 귀속시키는 건데 태아는 그 법률 효과,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효멸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상유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증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상유인입니다. 하고 다음에 불법행위로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거를 우리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살아서 출생한 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로 불상유인.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미 출생하는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만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불상유인과 살아서 출생 두 가지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이제 실종 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요. 여러분들 실종 선고는 청구한 때 사망한 게 아니라 실종 선고는 어떠한 사고가 있었고 그로부터 5년 또는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실종 선고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언제? 이때.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그런 사망 간주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한 때 사망한 게 아니라 언제요? 요 1년과 5년이라는 객관적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귀환하면 즉시 효력 이런 거 말 안 됩니다. 왜냐면 실종 선고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간주잖아요. 간주. 의제. 법원이 사망했다고 간주하고 의제를 해버렸으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뒤집을 수 없는 거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야 돼요. 법원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간주와 의제라는 점. 그러니까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 틀렸다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죠. 예. 이게 왜 부재자에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냐. 이 사람이 이 사고가 났을 때로부터 1년이든 5년이든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남은 재산들 마치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시킴으로써 그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 가능성이 있냐 없냐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있어요?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이 예를 들면은 천조, 1항, 3호 등의 형제, 자매 등등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없고요. 다음에 실종자가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게 이미 향속은 효력을 잃나요? 이런 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2번이랑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뭐예요? 아니면 사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그렇다고 곧바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나요? 그렇지도 않고요.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인이 필요한 거지, 별다른 재판이라든지 내용이 필요한 거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실종 선고에 따른 사망, 그에 따른 상속의 효과가 번복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틀린 말이고요. 다음,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자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아니요, 선이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악이면 뭐예요?
받은 이익이 있으면 이자도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악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주문 한번 볼까요? 선이면 현존하는 한도, 악이면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미 동의한 행위를 대리하지 못한다? 아니요, 할 수 있거든요. 대리권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뭐가 딱 하나 예외가 있냐? 그거 뭐요? 여러분들 8조 영업. 특정한 영업에 관해 가지고 허락을 했으면 그 특정한 영업 자체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과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해설에서도 그 비교쟁점 해가지고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교쟁점 써 있거든요. 요거랑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총에서 무조건 묵시적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민총에서 명시적이 안 된다라고 나온 얘기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묵시적이 가능하다 혹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명시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말 다 틀렸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묵시적 가능하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악의의 상대방도 단거. 네, 단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이수나 문제풀이 강의 때 적어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두 문자를 따드렸죠. 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개, 단, 철, 거, 악. 그래서 이게 16조, 여러분들 16조에 관련된 두 문자거든요. 계약은 계약과 단독행위입니다. 계단, 철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비명을 지르겠죠. 악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은 철회권, 근데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단거, 단독행위는 거절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악을 불문하거든요. 요 계단, 철거, 악만 여러분들 잘 챙겨 가셔도 16조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볼까요? 단독행위, 단거네요.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2번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3번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혼인한 미성년자, 그 단대 근처 영혼 유치. 영혼 뭐예요? 미성년자. 심지어 얘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년 의제가 됩니다. 826조의 2. 그러니까 성년 의제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의사표시 철회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요? 이제 이 혼인한 미성년자는 그냥 성년자입니다. 성년자 대 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된 거예요. 이런 철회권, 거절권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게 철회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볼까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그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예, 이런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5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과 자전거를 매매했네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습니다. 취소권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계단, 철거, 악도 문제가 되겠네요.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동의 없이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갑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상대방,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법정 대리인 을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나요? 아니요. 당연하죠. 왜요? 140조. 보시면은 140조 조문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여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사기에 의해서 병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갑의 대리인 을은 취소할 수 있다.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지문, 2번 제가 같이 써놨는데 110조 1항 상대방이 사기를 했으면 나는 취소할 수 있고 우리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요거죠? 네, 그냥 바로 찍겠습니다. 계단 철거인데 악이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단 철거하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겠죠. 악이라고.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철회권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선이었다, 악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갑이
속임수로 성년자로 믿게 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네, 17조. 17조. 여러분들 17조 1항. 그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능력자를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고요. 적극적 속임수, 즉 적극적인 사술, 사기 수단, 단순히 군대 갔다 왔는데요. 내가 단순히 성년자인데요 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야 한다. 요거 자체는 지금 조문 자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막다고 하고 넘어가시고요. 17조 2항은 뭐죠?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사기를 친 경우에도 속임수가 배제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 촉구한 경우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순환 때 된일 발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주문을 외웠는데 미성년자가 됐으면 미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측에서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즉 된일 발추, 이게 발신주의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효과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된일 발추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미성년자 파트에서. 뭐와 구별하셔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 무건대리 추인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그쪽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6번 법인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런 거 틀렸습니다. 왜요? 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사람의 모임이든 재산의 모임이든 어쨌든 간에 그 모임에 관해서 인격을 부여해서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 한정해줘야 되지 관습법에 의하는 것으로 만약에 창설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온 동네방네 지금 법인들이 난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는 허가 인가주의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네, 맞는 지문이에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빡세다. 법인의 설립은.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은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네, 맞아요. 법인이 어디 천조이랑 각호에. 그러니까 상속인은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 또는 내 형제자매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법인은 상속인으로 지정될 여지가 없다. 다만 유증은 받을 수 있더라.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법인이 명예가 훼손된 경우 가해자에게 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되게 우리나라를 빛내는 기업에 명예가 실추되면 그 명예를 실추한 사람에게 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대표권 제한은 정관기재는 효력요건이고요. 41조. 그 다음에 만약에 60조에 따라 가지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해산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정관이나 총회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때 그 이 사람이 사무집행을 하는 거예요. 청산이라는 사무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퇴임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법인은 그 이사가 종전의 직무에 관해서 한 행위의 무효로 선의무과실에 대항하지 못한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이게 뭐에 관련된 지문이냐? 등기에 대항 창설적 효력. 등기의 창설적 효력,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설립 등기 외에는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예요? 우리 이사가 퇴임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이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설립 등기에 해당하는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 사람 더 이상 우리 이사 아닙니다. 더 이상 대표권이 없습니다를 주장,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퇴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여전히 뭐다? 이사다. 그러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선의무과실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 한번 볼까요? 이건 실제로 선악을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선의무과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상황에 관해서 타인으로 포괄적 대리인을 안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민법상 대리는 이제
민법의 대리든 우리 여기 대리든 포괄대리 이런 거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괄대리 안 돼요. 왜요? 이사는 이 우리 법인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습니까? 이 이해관계가 무수히 섞여 있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라 시켰는데 이 사람이 포괄적으로 누군가를 선임해가지고 일을 시킨다? 법인에 대한 배반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 이런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건 상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각자 대표 입니다. 그걸 체크해 주시고요. 이사의 부존재 또는 결혼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 내맞습니다. 이게 뭐랑 VS냐면 여러분들 제가 또 그 이순한테 두 문자 따드렸는데 이특 그 가수분 있죠. 슈퍼주니어 중 그 멤버분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특 이해상반 행위 이해상반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그 다음에 부존재 결혼으로 손해가 염려가 있으면 일단 땜빵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땜빵 임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상반 특별대리인, 이해상반 특별대리인 이 특만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는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 임의기관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8번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네, 맞아요. 출연행위거든요. 출연 플러스 정관 작성.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뭐예요? 재산의 모임인 거잖아요. 재산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 핵심이고 또 일반적인 우리 법인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정관을 작성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재산을 출연하는, 재산을 내는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아직 상대방이 없으니까. 법인의 실체는 설립 등기 시에 생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증여의 해제. 이게 이따가 해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요건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 또 그 자녀 재산을 다른 재산인에게 분배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나요? 아니요.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설로 같이 보겠습니다. 볼까요? 니은 리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고는 있더라. 뭐예요? 민법 555조에 서면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증여와 같죠. 네, 정관 작성과 재산의 출연에 따른 뭐예요? 지금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내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 증여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관을 작성한다. 서면을 쓴다. 증여, 서면에 따른 증여의 해제가 제한되는 것과 착오 취소를 구별하자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별하시고 노란색 지문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비교해 놓은 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80조.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해산한 법인의 우리 재산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법인에 분배하는 정관 조항도 뭐예요?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네 맞죠? 성과본을 같이 하는 그 후손들, 자연 발생적이고요.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나면 곧바로 성년이 되면 곧바로 종중원.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 안 돼요. 두 개의 독립된 사단으로 나눠서 쪼갠다, 사단 분열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남아있는 쪽이 몰빵 받는 겁니다. 무조건 남아있는 쪽이 몰빵이지만 남은 쪽 그러니까 뭐예요? 나갈 사람, 탈퇴할 사람 너네는 그냥 나가라. 너네는 손 다 털고 주머니 다 털고 나가야 된다. 근데 딱 하나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뭐예요? 정관 변경에 준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이면 얘는 이 경우에는 갖고 나갈 수 있다 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절대 어려운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사단 분열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 직, 불이네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네, 35조 유추 적용 쟁점입니다. 유추 적용 다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문제에서 그
법인의 과장 규정이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 건 60조 등기에 관련된 내용뿐입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규약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겪지 않은 처분 행위는 무효더라. 네, 맞는 지문이에요. 275조 2항, 276조 1항 관련된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요. 보세요. 탈퇴로 분열되었다. 그럼 종전조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몰빵한다지 총유 이런 거 안 해. 탈퇴한 사람은 털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체크가, 예, 그렇죠. 사단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2번, 5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권. 여러분들 시험에서 유의미하게 관습법상 권리, 관습법상 인정되는 뭐뭐뭐가 나오면 제가 이 순환에서 말씀드렸듯이 딱 두 개.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법지라고 적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랑 또 하나 뭐예요? 분묘기시권. 그래서 요거 두 개 빼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온천에 관한 권리? 이런 거는 요 두 개가 아니잖아요. 법정지상권도 아니고 분묘기지권도 아니니까 날아간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뭔데요, 여러분들? 상, 부, 동, 독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되고요. 부속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되고요. 독립된 물건이면 되거든요. 독립된 물건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물이 될 수 없다. 이런 말 틀린 말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유자 아닌 자 종물이 될 수 없다. 상부 동독 중에 뭐예요? 동일 소유자. 체크하시고요. 네, 이거 358조 지문입니다. 주물에 설정된 담보 물건의 효력은 곧바로 종물의 미치조. 이게 100조 2항 주물의 처분은 종물도 따른다. 그러니까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종물에도 미친다. 부합물 및 그 종된 물건에 미친다라는 358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농작물은 주의하자, 여러분들. 농작물은 이게 일반적으로 vs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수목, 그러니까 나무. 이게 비교되는 판례가 딱 두 개 있거든요. 이렇게 수목과 나무 또는 농작물, 먹을 거. 얼마나 배고프면 그 남의 땅을 이용해가지고 농작물을 경작을 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권한 없이 경작해도 입도가 성숙하면 곧바로 그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거고요. 수목은 별도의 명인 방법 등을 갖춰야 하더라. 체크하시는 거 구별해 주세요. 다음, 이게 여러분들 지금 24년 문제잖아요. 23년에 비슷한 문제가 이중매매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틀린 지문으로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틀린 해설이 아니라 틀린 정답 처리로 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 앞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갑이 X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을에게 소이등을 해주기 전에 잘 알고 막 병은 갑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니까 X주택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 경우네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갑이 매도인인데 을과 첫 번째 매매 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로 누구랑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병이랑 제2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 근데 여기에 뭐가 끼었어요? 누구의? 우리 병이라는 제2 매수인의 배적가 갑의 을에 대한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 알고도 적극 권유해서 배적가해서 얘한테 소이등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뭐다? 여러분들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정의관념에 반한다.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러니까 요 매매 계약은
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103조로 무효니까 병 앞으로 경로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인 무효가 되겠다.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야 소유권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것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네, 그 상황에서 을은 갑에게 매도인에게 체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고요. 23년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행지체가 되고 라고 나왔거든요. 갑의 이행지체가 된다라는 확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위법성과 귀책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전혀 우리 사실관계에 나온 바가 없더라.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과 같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되고 이런 말과 같이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언한 지문이 나왔고 그게 맞는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이제는 문제가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괜찮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이에요. 왜요? 갑은 을에게 뭐 해줘야 돼요? 제1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넘겨주지 않고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뭐예요? 이행 불능은 아닙니다. 왜요? 병합해서 말소해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행이 불가능해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넘겼겠다. 이행기를 넘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를 똑같이 또 낸 이유는 아마 전년도 23년 문제 약간 반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행기를 넘겼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도 조금 관대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행지체가 된다면 해제할 수 있겠더라라고 또 544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갑과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기망 등의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받게 하는 채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병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 취득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일 때에도 네 맞습니다. 이게 103조 무효잖아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나 주장을 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그 유효를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 주세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정으로 양도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네,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채무자가 108조 2항의 제3자냐 아니에요. 이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실세법이 아닙니다. 실세법.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걸 병에게 통정 양도. 그러니까 이 통정 양도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 관계, 즉 이 통정 양도 행위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을은 그냥 갑의 채무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례는 없는 사안이지만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았어. 돈을 갚았다면 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 양도에 따라서 을이 병에게 돈을 갚았다? 그럼 그걸 토대로 실세법이 갖춰졌겠지만 그런 사정이 지금 전혀 없고 그냥 을은 단순한 채무자, 갑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요 양도 행위와 어떠한 법률 관계도 맺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냥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통정은 무효니까 계약에 따른 채무도 이행할 의무가 전혀 없고요. 계약이 무효면 그에 따른 권리 의무, 법률 효과도 무효다. 법률 효과, 권리 의무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도 다 무효더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권리가 침해된 것도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지도 못하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통정 허위 표시로 매매한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를 한 제3자에게 무효로 대당할 수 없어요. 요거랑 요 위에 거랑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 요쪽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통정 매도 부동산을 넘기고 을의 채권자가 뭐 병이든 아니면 누군든 그 X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 뭐예요? 을의 소유권.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왔네. 그걸 토대로 거기다가 가등기라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대항할 수 없고요. 선이잖아요. 지금 모르고 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의 사실을 모른 제3자로부터 끝났습니다. 그러면 뒤에 전득자가 악이든 선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엄폐물의 법칙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조금 진도가 빠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시험 직전에 하는 간단한 특강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험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이 순환으로 들어가시고, 아니면 지금 이건 시험 직전에 하는 빠른 특강이어서 말이 빠르고 진도가 빠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제3자의 사기.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 그의 피용자 제3자.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대리인. 대리인은 본인입니다. 대리인의 법률 행위의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겁니다. 116조 1항 어떠한 사실을 알고 모르고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근데 대리인, 동일시할 수 없는 단순 피용자가 거짓말을 쳤다, 사기를 했다, 그건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더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맞죠? 소급해서 무효되는 게 취소의 효과더라. 아시겠죠? 다음, 제3자의 사기로.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110조 2항은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을 땐 그 사기의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110조 1항에 따라서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다음, 제3자의 사기로 뭡니까? 보면은 이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더라. 즉 취소하고 전부 손해배상 해줘도 되고, 아니면 취소하지 않고 남은 차액 손해배상 해줘. 이것도 되는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경합 가능하더라. 경합이더라.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대리인의 사기면은 110조 1항이 되죠. 요대로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런 거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다음, 보통우편. 보통우편이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등기우편. 등기우편이랑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라. 여러분들 내용증명 같은 거, 여러분 내용증명 같은 거. 꼭 여러분들 해제 의사표시 같은 거 하실 때는 무조건 저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이런 걸로 보내셔야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수령을 거부했다? 그럼 언제요? 그 받아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부했다든지,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가 전혀 없더라. 그걸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하더라. 그러니까 거부한 때에도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도달이 인정되는 거고요. 발신주의 적용되는 거 무사 체격 제한이잖아요. 우리 동환쌤 강의 들으시는 분들, 무권 대리인에 대한 그 확답 촉구권, 그 다음에 사원총회, 그 다음에 채무인수, 격지자, 제한능력자의 확답 촉구 다 발송주의니까 이게 무사체격 제한의 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는 수령한 의사표시에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는 가능합니다.
제약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긴 하거든요.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긴 한데 얘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자, 즉 제한능력자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그 사람이 얘가 수령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이러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과실 없이. 요걸로 많이 바꿔서 내요, 여러분들. 그럼 공시송달. 과실 없이가 핵심이니까 과실 있을 때 이런 말로 바꿔 나오면 공시송달 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임의대리의 경우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수권행위 철회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자기 마음이죠. 왜요? 법률 행위에 따라 가지고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자체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냥 잘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건 전에 잘리면 뭐예요? 수권행위 철회. 임준기 변호사 잘렸다라고 제가 이순환 때 말씀드린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제가 두 문자 하나 따드렸죠. 불공정. 이거 무조건 두 문자 따고 넘어가는 거예요. 경무대, 궁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공박은 본인으로 하는 겁니다. 경무대, 궁본만 가져가 주세요. 그 근본이 되는, 이 논거가 되는 조문은 이건 114조 114조 1항이라 그랬고 116조 1항이라 그랬는데 뭐예요? 대리 행위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실을 알고 모르는 건 대리인으로 표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고 경솔했고 무경험했다. 어떠한 사실을 알고 모르고에 대한 사실이니까 대리인으로 표준을 하는데, 궁본, 돈 내야 되는 사람은 우리 법률 효과를 받는 본인이더라. 그러니까 궁본 114조 1항에 따라가지고. 다만 이런 거 조문 외우기보다 두 문자 그냥 따가지고 바르는 게 우리 빠른 답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볼까요? 경무대, 궁본, 그냥 공박 대리인 이런 거 틀렸다고요. 이거 찍고 바로 답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다음, 대리해가지고 내 거를 매도한 경우 대금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의무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들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제가 써드린 요 114조 1항 내용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임의대리인은 그의 책임으로, 이런 말 틀렸고요.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1순환 때 두 문제 따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합격은 이미 승부가 났다. 여러분들 합격은 이미 승부가 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의대리인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있을 때에만 뭐예요? 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더라. 임의승부 두 문자 가지고 바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정대리인은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주 바꿔서 나오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계약을 이런 해제는 안 되더라. 왜요? 해제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대리인이 해제할 권한은 없더라. 임의대리권의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데,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이게 복대리인에 대한 정의 문제더라 라고 체크하시고요. 다음,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범위 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이기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원래 원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좁을 수 있겠죠. 왜? 야, 복대리인아, 너는 요것만 일처리해 라고 하면서 일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복대리인 소멸하지 않나요? 아니요. 대리인이 선임한 놈이기 때문에 그 대리권이 날아가면 복대리권도 같이 날아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팔이 확장하는 겁니다. 내 본인에서 대리인, 복대리인, 여기가 잘리면 둘 다 날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죠.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표현대리 제도는 거래 안전을 위한 권리 외관 이론이다. 그러니까 거래 안전, 권리 외관 이론. 요것보다 더 직관적인 논거는, 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그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나, 누구예요? 그 복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나,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129조 가능하더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다만 책임이 경감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한 경우에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전조 1항에 따른 요거는 해설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있어야겠죠. 다만 이게 본인의 지명, 본인이 지명했으면 불성실, 그다음에 부적임, 알고도, 통지 X 이렇게 이거 체크하시고요. 조문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표현 대리는 공법상 대리에 적용되고요. 이게 사실 행위에 안 된다라는 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법상 법률 행위에 대리, 공법상 법률 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고 표현 대리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더라. 유권 대리는 유권 진짜로 대리권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표현 대리는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표현 대리는 여러분들 지우시고 무권 대리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권 대리를 주장한 거랑 무권 대리랑 주장한 거랑 전혀 다른 사안을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게 여러분들 3번도 같은 말이에요. 3번도 여러분들 무권 대리가 성립하면 유권 대리로 전 안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거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효력을 인정한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어요. 전적인 책임지는 겁니다. 전적인 책임지는 겁니다. 그 효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대리권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거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무권 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가 뭔데? 너 뭔데? 네가 뭘 반대하고 말고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인은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 무권 대리의 효과를 나에게 귀속시키려는 그냥 본인의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반대를 하든 말든 전혀 효과 상관이 없더라.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묵시적 추인은 가능한데 일부 추인은 안 돼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되더라. 주의하시고요.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더라.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법률 행위를 한때부터 소급표. 단 뭐예요, 여러분들? 133조 단서 제3자. 그와 양립 불가능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문제에 나올 법합니다. 다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본인이 매매 대금 일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추인. 묵시적, 우리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 찍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했으면 상대방이 몰랐다? 그럼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알지 못한 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조문 내용이거든요.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요것 때문에 뭐예요? 상대방은 추인 가능, 철회 가능, 철회. 예, 죄송합니다. 철회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요 132조. 그래서 요거랑 이어지는 게 상대방의 철회권. 요 쟁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대금 반환 청구권은 매매를 취소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왜냐면 이 대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멸 시효의 기산점 166조 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뭐예요?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면 그때부터 야, 내가 줬던 거 돌려줘. 내가 줬던 매매 대금 돌려줘. 라고 행사할 수 있으니까 취소한 때부터 돈 내놔, 준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 맞다. 뭐 별다른 상사매매도 아니니까 10년 그대로 진행하는 거 맞고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물건 행위의 유인성에 따라서 곧바로 매도인에게 복구하더라. 돈과 달리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곧바로 매도인에게 복귀되니까 매도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시효 진행할 여지가 없어요. 다음 차고 모두 갖춘 상태에서 사망했으면 상속인 할 수 있어요. 140조 여러분 보시면 그 승계인 나와 있거든요. 140조의 승계인 관련된 쟁점인 겁니다. 승계인이다. 포괄 승계인이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 유추 적용되더라. 일부 취소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조문이 없으니까 제가 이순환 때 가특가라고 말씀드렸죠. 가분성, 특정 가능성,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 일부 취소에 관해서는 가특가입니다. 일부 무효는 일분가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하여야 하는 이거 제척기간이라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이지만 취소권 행사에 따라 가지고 그 준 돈 내놔는 소멸시효다. 아시겠죠? 구별해 주시고요. 자, 다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급부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생인자 동정이라는 것만 해당하면 곧바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이거 뭐예요 지금? 추인하는 거죠. 무알세 추인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무알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처음부터 이런 말 틀렸어요. 폭리행위로 법률행위도 유효한 전환 가능하더라. 138조에 따른 전환은 가능하더라. 이게 뭐가 안 된다? 추인 안 된다는 거랑 되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떨어뜨리는 건 가능하지 아예 뭐예요? 추인, 야 유효하게 만들자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야 우리의 의사표시대로 다시 유효하게 만들자는 추인인데 그건 안 되고 전환, 더 싸게 떨구는 건 가능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자체로 아니라니까요. 무알세잖아요. 무알세 요거에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 나오네요. 앞에다 봤었던 거. 취소권은 제가 추인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조건부 권리의 담보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146조 관련된 지문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처분, 담보, 상속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세요. 조건이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담보, 보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뭐예요? 이거 팔아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도 조건부로 팔아올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강행법규에 입법 취지에 몰각한다니까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팔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잖아요. 근데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팔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잠탈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지문이 우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력합니다. 넘어가시고요. 불정무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불정무는 외우고 계셔야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더라. 즉 뭐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무효죠. 그렇게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거죠. 절대 해제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될 여지가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정무 암기해 주시고 vs 기해무.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상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인 거죠.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 아니죠. 정지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뭐예요? 권리가 발생, 효력이 발생,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구나. 그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요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더라. 조건이 무효면 전부 무효. 여러분들, 전부 무효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조문이 이제 규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1조 조문.
다음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점유는 권리가 아니고요. 사실 상태예요. 점유는 제가 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상태거든요. 권리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 이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상의 장유에 불과하더라.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야 된다. 얘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지 조건의 조건 미성취 그런 건데 몰랐다? 넌 그럼 너가 잠자는 자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20년 확정 판결이 있어도 단축되지 않아요. 예, 왜요? 20년이면 20년 더 긴 거 해주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10년으로 줄어드나요? 그럼 누가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다음에 부작위는 위반한 때부터 166조 2항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20년 소멸시효 적용 아예 될 여지가 없어요.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채권, 매매대금 채권, 약정한 지급일 맞네요. 도래한 때부터 166조이랑 뭐요 행사할 수 있는 때.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돈 내놔 할 수 있는 거겠죠. 야, 잔금 지급기일이 됐는데 왜 돈 안 내놓니?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매수인이 인도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권리 위에 잠 X. 요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 매도인에게 야 소유권 내놔 소유권 내놔 소유권 내놔 라고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부의 소멸시효는 안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제가 불불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불불도 불확정 기한은 그 기한이 도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도래한 때 곧바로 뭐예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불불도 해야 돼. 그러니까 도래했으면 안 때가 아니라 도래한 때. 불불도 도. 그다음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3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64조 단서에 따라 가지고 더 짧은 소멸시효 기간 우리 163조 3호 163조 3호 보시면 163조 3호에 따라 가지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 네. 그리고 요 해설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올 텐데 그 부수되는 채권 다 포함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공사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줘. 공사대금을 안 줘.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도급인이 돈을 안 줘. 그럼 나는 뭐예요?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채권도 3년이더라. 그 다음에 기간은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은 뭐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을 누가 가장 잘 안다? 법원이 잘 안다. 제일 잘 안다.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다 법원이 가장 잘 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그쵸?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 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왜냐면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 그 권리를 양수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중단의 효력을 계속 이어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양수인 169조. 채권 양수인. 다음,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어요. 재심. 청구하면 소멸시효 중단된다. 여러분들 168조 1호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면 다 돼요. 민사소송이면 다 됩니다. 민사소송이면 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사소송은 안 돼요. 민사소송이면 다 돼요. 민사 재심 됩니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거 178, 6조 문제네요. 즉 뭐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 뭐예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문 내용이거든요. 물상보정인은 단순히 책임만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채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의무를 지는 사람, 채무자. 얘한테 압류를 통지해야 그에게 효력이 있더라가 우리 176조 조문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승인은 여러분들 무조건 야 채권자야 나 너가 권리 있는 거 알고 있어 권리 있는 거 확인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표시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라는 말 취소입니다.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통지가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출한 때가 아니라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걸 보내준 때입니다. 보내서 도달했을 때. 그다음에 중단 사유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 맞고요. 정지와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지와 구별하자. 마지막 합의로 소멸시효 연장 안 돼요. 단축 경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불리한 건 안 되더라.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원본 채권의 시효 소멸은 이미 발생해서 양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양도. 이미 발생한 것도 소멸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83조인가요, 4조인가요? 그 부수적 채권에도 같이 부수적 183조네요. 부수적 종된 채권에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그 조문에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은 포함되는데 양도까지 됐어요. 넘어갔어요. 아예 별개의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보증채무 보증인 여전히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효력이고요. 여러분들 433조 2항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소멸시효 이익 포기. 뭐예요?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잖아요. 보증채무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여전히 그 항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495조.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상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거였으면 상계하자라는 겁니다. 뭐예요? 상계는 소급표거든요. 상계는 소급표여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있는 거다. 지금 비록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소급해가지고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495조에 따라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유예를 요청하는 건 시효 이익의 포기. 뭐예요? 완성한 후에. 완성한 후에.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핵심이에요. 완성 전이면 승인이에요.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24년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3년에서 또 뵙겠습니다.